그렇지만 많이 얼굴이 바뀔 거고 그러면서 또 아름다워질 거고 네.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생길 거고 저라면 2년 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솔루션. 네. 이제 양악수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의 골격적 문제였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골격적 문제인데 경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입이 튀어나와 있을 때 우리가 발치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발치 교정이 이때 또 들어가요. 발치를 하고 이를 당겨서 넣으면요 같이 뼈도 약간 당겨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치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뼈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돌출입에는 어떻게 보면 교정 치료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치를 하면은 보통 이거 이 뽑은 게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이를 뽑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발치를 하고 넣어야지만이 들어가요. 예, 발치한 네네. 공간만큼 들어와서 뼈랑 같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발치에서 생긴 그 공간은 뭐 이렇게 이제 교정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메꿔주면서 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교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내면 공간도 없어지면서 뼈가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이 교정이 이제 단점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어느 정도? 이 교정은 최소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예, 이것도 공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 이상이 좀 소요되는 좀 장기적인 교정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많이 얼굴이 바뀔 거고 그러면서 또 아름다워질 거고 네.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생길 거고 저라면 2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었잖아요. 교정도 있고 네네네. 아까 크라운도 얘기하고 라미네이트도 하고 미니시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뭐 라미네이트나 미니시를 하고 오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경우는 교정을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입이 튀어나왔다 했잖아요. 각도가 이런 경우 넣기 위해서는 이를 많이 깎아야 돼요. 이의 치질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크라운 제가 얘기 드리고 라미네이트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운데 기껏 깎아서 이걸 끼우는데 다시 두꺼우면 어떻게 돼? 또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삭제량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빨이 얼마 안 남겠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신경치료를 다 하는 경우가 이 경우에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신경치료 해봐서 아는데 신경치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제 진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교정도 싫다, 수술도 싫다. 그래도 나는 좀 일을 깎고서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있어요. 왜?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서 기간 때문에. 예. 힘드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걸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깎더라도 얇게 붙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두꺼워지면 그만큼 안은 더 깎습니다. 깎더라도 얇아야지만이 튀어나온 게 덜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기서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이거는 차선책이고 차선책이라면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베스트한 것은 아까 과한 거는 수술, 좀 그거보다 덜한 거는 발치 후 교정으로 하고 진짜 차선책은 이건데 이것도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돌출된 정도, 상태, 구강 구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예. 진짜 여기서 낭패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엉뚱한 걸 선택을 하면 기간만 엄청 걸리고 효과는 미비하다든지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구강 구조를 바꾼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이 알아봐야 돼요. 네. 치아가 너무 돌출이 너무 심해서 입이 좀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입술이?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항상 계속 강조한 것은 정상적으로 예뻐 보이는 건 건강하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이 이렇게 나와서 만약에 입이 안 다물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어때요? 입으로? 들어오죠. 네, 들어오죠. 그러면 입안이 건조해져요. 남보다 나중에 충치라든지 입냄새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침이 이렇게 세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살균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침이 계속 마르면 어때요? 입안에 세균이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세균이 많이 번식하면 그만큼 충치가 잘 생기고 또 세균이 번식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아, 그러면 돌출이 돼서 이 입술이 좀 벌어지거나 이렇게 이제 잘 다물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외형적인 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 건강, 구강에 관한 건강까지 달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안 예뻐 보이면 다 찾아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예,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증상들이 다 따라오고요. 예. 아, 오늘도
또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나 치대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예. 이러다가 나 여기 한 방에서 치과 치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 진단. 네. 아무튼 관상하고 치아를 더 잘 접목해서 상담하는데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지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편에는 네. 틀어진 치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편에도 또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돌출된 치아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치아가 또 돌출이 되면 또 입이 마르고 입술이 또 잘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구강적인 문제 또는 잇몸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몇 단계의 어떤 치료법이 또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치아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하고 잘 상의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치료법을 또 잘 찾고 그러면서 또 관상도 더 좋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